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오늘은 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좀 재밌죠, 상황이. 당연한 얘기지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좀 주제 나오면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제가 정치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대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후보로 나오면 좋을까를 얘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해볼게요. 어쨌든 이번 선거가 열리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못 이기면 바보죠, 냉정하게. 탄핵 국면인데 탄핵을 당한 당이 이기기 힘들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제 상대 당들이 그렇다고 막 분열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권이 좀 분열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힘은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되냐? 저는 사실 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분열이 심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2등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 될 수 없다면 다른 거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게 저는 강한 거죠.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약간 자기네들 뿌리, 보수당의 기반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땐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국힘이 지난번 17년 대선을 참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24%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거기까지 올렸거든요. 선거 자체를 엄청 잘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기로. 근데 이제 완전 소위 말하는 패족으로 갔는데, 그래도 나름 표를 잘 모았고 그 기반을 어쨌든 쌓아서 본인이 나중에 당권도 차지하죠. 물론 이제 그때 거의 이제 자유한국당 거의 그 극우파의 느낌이 나는 엄청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버텼던 기억이 좀 있는 시절인데, 사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역할을 해줄 대선 주자는 몇 명 없다. 이제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후보가 오세훈, 홍준표 시장 정도죠. 이제 홍 시장 어쨌든 좀 간접적으로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나갈 거라는 식으로, 오 후보는 안 나갈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갔고요. 어쨌든 보면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저는 근데 오세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그들은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겨야 되는 선거에 나가야 됩니다. 두 사람 다 떨어지면 정말 이제는 다음이 없는 약간 커리어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오세훈 후보면 나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도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요즘은 나쁘지 않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어쨌든 간에 되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1등 전략을 하기에는, 이기는 전략으로 하기에는. 사실 이제 보면은 비호감도가 이재명 후보가 높잖아요. 하지만 탄핵 찬성도 했고, 어쨌든 계속 몇 년 동안 최고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경쟁 후보가 없는 당을 거의 자기 걸로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가려고 할까? 그럼 정말 어차피 다음이 없는 사람, 아예 그런 사람이거나, 또 여러 가지적으로 보면 특수한 상황 아니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국민의힘에 있죠. 평시 상황이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좀 다른 얘기지만 정말 국민의힘 1등 전략으로 가려면 유승민 정도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사실상 커리어적으로 한 번 기회가 남았는데, 그 후보도 냉정하게 평시였으면 나갈 수 있을까? 당내 경쟁에서 못 이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어쨌든 탄핵 찬성도 앞장섰고,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악마를 계속하면서 약간 자기는 윤통 탄핵을 찬성했다 이러면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당이 국힘이라 내부 인원들이 지금 보면 탄핵 때문이라도 거부감이 들 것 같아서 내부 경선 뜨는 게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당이 지금 이 상황을 되게 혼란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는 잘못이지만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도 좀 다른 것 같고, 생각이. 그러면서 뭔가 입장 동기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가 나오냐도,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되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건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이 정당에서 안 정당했어, 내란죄 아니야, 이런 걸로 계속 시비를 걸 거고, 상대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설사 어떠한 입장을 정리를 하면 당내 반발이 계속 어떤 걸 선택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길 전략이면 유승민 후보 정도 아니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좀 보면은 저는 그래서 약간 이게 예측인데 가장 한 명만 뽑으라 그러면 저는 나경원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대선 주자고 늦게는 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번 홍준표 후보랑 좀 비슷한 포지션이 지금의 나경원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보수한테 소구력이 크고요. 그러니까 홍 후보처럼 역할 같은 걸 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도 묶어주고,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 냉정하게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번에 희생하고 어느 정도 표를 모으면, 보수의 표를 모으면 다음 지도부를 이끌 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경원 후보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삼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나경원 후보는 대통령의 후보,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당권의 이미지, 당권을 가질 수 있는 그 커리어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계기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탄핵에서도 끝까지 반대를 외쳤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계속 대표에서 떨어지잖아요. 최근에 못 나간 적도 있고.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나경원 후보는 당내 경쟁력은 좀 있는데 본선 경쟁력이 낮아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좀 한동훈 후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도 당내 경쟁력, 본선 경쟁력도 좀 떨어지죠.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전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정치 인생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도 있어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홍준표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는 나올 수도 있는데 정말 왜냐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번 되실 수 있겠지만 과연 좀 경쟁력이 있나 좀 의구심입니다. 저는 이게 그때 했던 거를 또 사람들이 같은 사람한테 요구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좀 여러 가지적으로 여러 후보를 달아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가정하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유념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여러분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정치민이었습니다.